우리가 매일 쓰는 이 소프트웨어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까를 두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아주 치열한 고민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던 혼돈의 시대에서 시작해서요. 질서를 찾아가는 첫걸음을 떼고 또 세상을 객체라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혁신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애자일까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미래에 대한 질문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쵸. 모든 위대한 여정은 뭐랄까 혼돈에서 시작되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도 정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시작, 탐구의 시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은요, 무슨 정해진 설계도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아주 뛰어난 개발자 한두 명의 감에 의존해서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던 시절이었죠.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고,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혼돈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겠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에 어떻게든 질서를 부여할 방법은 없을까? 그 고민 끝에 나온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구조적 방법론이었습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왜냐면요, 복잡하게 막 얽혀있던 프로그램을 딱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눈 거거든요. 데이터랑 그 데이터를 요리하는 기능으로요.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데이터 흐름도 같은 도구들이 바로 이 질서를 잡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구조적 방법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바로 정보공학인데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일하는 방식, 즉 프로세스는 계속 바뀌어도 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데이터 그 자체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개발 과정을 거의 공식처럼 체계화했다는 거예요. 회사의 가장 큰 그림, 그러니까 전략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시스템을 만드는 구축까지 이렇게 4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길을 제시해 준 거죠.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괴물처럼 커지고 복잡해졌어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한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가 딱 드러난 거예요. 데이터랑 기능을 억지로 떼어놓으니까 이게 현실 세계랑 너무 안 맞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동차라고 하면 색깔 같은 데이터랑 달린다는 기능이 그냥 하나잖아요. 이걸 굳이 분리하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한 돌파구가 바로 객체지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데이터와 기능을 객체라는 하나의 캡슐에 쏙 넣어서 진짜 세상의 물건처럼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덕분에 복잡한 시스템도 훨씬 직관적으로 만들고 또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객체 지향은 몇 가지 아주 강력한 원칙들 위에 서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속 같은 건 뭐랄까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는 것처럼 기존 객체의 능력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고요. 캡슐화는 중요한 건 안에 잘 숨겨둬서 아무나 함부로 못 건드리게 보호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순서로 일 처리하지?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떤 부품들을 조립해서 만들까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고쳐도 다른 곳에 영향을 덜 주게 되니까 유지보수가 훨씬 쉬워진 거죠. 자, 객체라는 이 멋진 부품 개념이 생겼어요. 그럼 개발자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맞습니다. 이거 한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계속 써먹을 방법 없을까? 바로 재사용성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CBD, 컴포넌트 기반 개발인데요. 진짜 딱 레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만들어 놓은 표준 규격의 블록, 즉 컴포넌트들을 착착 조립해서 프로그램을 훨씬 빠르게 뚝딱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재사용을 아예 시스템화한 게 바로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 즉 SPL 또는 SSPL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똑같은 차체, 즉 플랫폼 하나로 세단도 만들고 SUV도 만들고 쿠페도 만드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원리예요. 이 방식은 크게 2단계로 돌아가요. 먼저 도메인 공학 단계에서 공용으로 쓸 뼈대랑 부품들을 쫙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공학 단계에서 그 부품들을 가져다가 입맛에 맞게 조립해서 실제 제품을 찍어내는 거죠. 자, 이제 현대로 확 넘어옵니다. 세상이 정말 미친 듯이 빨라지기 시작했죠. 몇 년짜리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개발 방식에도 거대한 혁명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방법론들, 물론 계획이 꼼꼼해서 안정적이긴 했어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바로 변화에 너무너무 약했다는 거. 프로젝트 한 중간에 고객이 이거 말고 저거요 하면 정말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등장한 게 바로 애자일 혁명입니다. 이건 생각의 반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완벽한 계획 대신 일단 짧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피드백 받아서 또 고치자. 이걸 계속해서 빠르게 반복하는 거죠. 철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CBD가 부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사용할까에 집중했다면 애자일은 변화하는 시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응할까, 여기에 모든 걸 겁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여정을 돌아왔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탐구, 과연 끝이 있을까요? 이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단 하나의 방법론이란 건 없다. 그저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방법론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우리의 탐구는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코딩조차도 AI가 상당 부분 도와주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과연 다음 세대를 이끌 위대한 방법론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오늘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